네, 스몰캡 종목들 중에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 알아보는 스몰캡 관심주 시간입니다. 오늘 순서는 윤정선 현대증권 스몰캡 팀 포트폴리오 전략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부서를 좀 틀렸는데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하시는 분이시고요. 오늘 가져온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? 예, 좀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,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성수기가 도래해서, 네. 좀 그런, 관련주 그 삼천린 자전거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이맘때 합니다. 빠지지 않는 종목인 것 같은데요. 봄맞이 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. 예. 또 어떤 종목인지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예, 일단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, 이제 아팔란치아, 그리고 레스포, 그리고 하운드, 뭐 이런 그 자전거 브랜드를 보유한 이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. 뭐 지속적인 그 실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기존 자전거들의 그런 ASP 상승과 함께 관련 지금 뭐 용품, 부품 이런 것들이 이제 매출 비중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. 현재 약 한 1,300개 대리점과 한 120개 할인점 같은 그런 유통망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작년 말이죠. 작년 말에 이제 국내 유모차 시장 1위 업체인 그 뿌레베베의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. 예. 이렇게 해서 향후에는 그 중국을 비롯한 그런 해외 진출 확대가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그런 점들을 그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조금 더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삼천리 자전거는 많이 알려진 대로 자전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잖아요. 예, 그런데 맞습니다. 보면은 앞서 ASP 상승을 말씀하신 걸 보면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고가 제품들의 매출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 지금 매출 비중이나 이런 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? 예, 뭐 오히려 결론을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. 요즘 고가 보다 브랜드가 보니까,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뭐, 현재 지금 이제 그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아팔란치아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. 최근에 뭐, 굉장히 좀 유명한 그 탤런트가 광고를 하고 있죠.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. 예, 유준열이 광고를 하고 있죠. 그래요? 관심 또 가져봐야겠네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대표 브랜드인 이제 레스포는 잘들 아시죠? 그리고 이제 생활형 자전거인 그 하운드, 그리고 유아용 자전거, 그 모디, 그리고 샘트라이크, 뭐 이런 것들의 이제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작년 기준 이제 매출 비중으로 보면은 이제 역시나 많이들 아시는 레스포가 한 53%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. 예. 아팔란치아가 15% 정도, 그리고 하운드가 10% 정도 등이고요. 그리고 용부품 매출이 한 10% 정도 됩니다.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로 돼 있나요? 비싼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대는 뭐 천차만별인데요. 이제 비싼 제품으로 봤을 때 비싼 제품으로 봤을 때 이제 회사에서 보는 거는 뭐 거의 뭐 100만 원대까지를 호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, 네. 뭐 저가형에서는 뭐 10만 원, 20만 원대 뭐 이렇게 쫙 브랜드 라인업을 쫙 보유를 하고 사실 있습니다. 건가 봐요. 그게 지금 이게 아팔란치아 브랜드가 벌써 15%라고 하니까 예. 네.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. 그래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 그 프리미엄 브랜드인 이 아팔란치아 네. 이 매출 비중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리고 이제 좀 더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이제 자전거를 꼭 자전거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 헬멧도 쓰시고 이제 예. 거기 가방도 다시고 뭐 그런 디자인을 좀 중요한 그 용부품 매출이 지금 증가하는 네. 그 부분들을 조금 특이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앞서 뭐 말씀을 드렸던 그 고가 라인업을 이제 중심으로 한 그 제품 믹스 개선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 ASP 상승이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고요. 뭐 잘들 뭐 아시겠지만은 이제 뭐 많이들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레포츠, 그리고 동호회 같은 것, 그런 것들이 증가를 하면서 또 이 자전거의 교체 주기도 생각보다 이렇게 좀 짧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. 예. 그리고 참고로 이게 굉장히 신기한 데이터인데 그 홀순 연도보다 짝순 연도의 그 판매량이 실질적으로 저도 데이터를 확인해 봤는데 좀 재미있는 현상인데 짝순 연도에 좀 그 판매량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좀 재밌는 좀 부분입니다. 딱히 이유를 찾을 수 없는데 짝순 연도에만 예, 잘 회사에서도 팔린다는 거죠. 딱히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데 우리가 딱 짝수년도예요. 예, 짝수년도입니다. 네. 그래서 뭐 그런 뭐 재밌는 얘기도 있었는데, 예, 좀 트렌드를 보자면 국내 시장의 경우는 이제 MTB, 과거 이제 뭐 산악 자전거 뭐 이런 예. 것들이 있었죠. 그런 거에서 최근에 이제 로드형 자전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또 앞서 그 헬멧 같은 뭐 멋있는 좀 더 자기 개성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관련 부품 매출이 이제 실용성과 디자인을
고려한 그런 구매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2015년 기준으로 해서 뭐 국내 MS는 약 한 42위로 1위 사업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현재 이제 동사의 제품은 그 중국에서 지금 제조가 됩니다. 그렇게 된 다음에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구조이고요. 뭐 원가 때문이겠죠. 이제 대신에 이제 의왕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자회사 그 참 좋은 레저가 있습니다. 예. 네. 참 좋은 레저가 이제 여행 사업도 하고 이제 그 자전거 사업도 있는데 참 좋은 레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초고가 그런 자전거들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초고가 그 자전거들은 이제 현재 국내 의왕 공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고가 브랜드 매출 증가로 인해서 이에 따라 좀 긍정적인 양상이 전망이 되고 또 교체 수요 뭐 시기도 짧아지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. 여기에 예. 관련 용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향후 자전거 사업 전망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. 예, 지금 그 자료에 따르면은 이제 국내에 그 자전거 보유 대수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약 한 1,600만 대 수준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. 그 보급률로 따지면은 약 한 30% 정도 되는데요. 지금 뭐 네덜란드가 이제 보급률은 거의 98%, 독일은 87%, 뭐 일본은 68%에 비해서는 현저히 좀 낮은 수준입니다. 뭐 그렇다고 사실 뭐 우리나라가 그 자전거 보급 대수가 이만큼 증가한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.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 자전거 수요는 레저용 수요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. 그런데 뭐 타 국가의 경우 이 자전거 시장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게 사실 출퇴근 수요이거든요. 네. 뭐 지금 뭐 주위에 좀 몇몇 이제 분들이 이제 건강을 생각하셔서 출퇴근을 뭐 자전거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계신데 예. 사실상 우리나라는 뭐 대중교통 수단이 굉장히 발달하고 예. 뭐 지하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좀 이 출퇴근 시장까지 열리기까지는 사실 좀 많은 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어찌 됐거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금 뭐 자전거 도로도 확충을 하고 있고 뭐 지하철 역사 내에 뭐 번호키 사물함 설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인프라가 확대가 되고 있지만은 뭐 갑자기 뭐 수요가 급증하거나 그렇게 뭐 회사에서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. 뭐 저희도 사실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뭐 또 이제 다른 어떤 제품으로는 이제 전동 킥보드 뭐 이런 거 얼마 전에 또 샤오미에서 뭐 이런 그 바이크 같은 예. 거를 발표를 해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아직 개화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. 이제 대신에 이제 어떤 그런 레저용품의 이제 수요 증가로 뭐 동사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. 올해 이제 이 전동 킥보드에서 약 한 3만 대, 뭐 국내 시장 점유율 50% 정도 점유율을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아용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약 한 50% 정도 됩니다. 그 유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이식 뭐 세발 자전거 뭐 이런 것도 있고요. 또 뭐 유모차나 뭐 이제 유아용품 시장 뭐 이쪽으로 진출을 이제 가속화가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보시면은 이 자전거 시장 자체가 뭐 갑자기 뭐 20-30% 갑자기 성장을 하고 이런 시장은 아니지만은 꾸준하게 이제 연평균 이제 꾸준하게 성장을 하면서 동탄 이제 실적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급격한 실적 턴어라운드보다는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이 꾸준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나라 이 레저 시장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그와 함께 삼천리 자전거도 이 자전거에 기반해서 매출은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. 또 여기에다가 지금 앞서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프레베베라고 또 유아용품 시장에도 한 달을 좀 걸쳐놨어요. 예, 사실 맞습니다. 유아용품에 대한 자전거도 있지만 또 용품까지 다 판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. 이 분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? 예,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자전거 시장 자체는 안정적인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는 상황인데 예. 이제 동사에서는 이제 그 얼마 전에 그 중국에서 산화 제한 뭐 폐지 뭐 이런 게 나왔지 않았습니까? 예. 이렇게 해서 이 중국 유아용품 시장을 굉장히 그 좋게 보고 있습니다. 뭐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작년 말에 그 뿌레베베라는 이제 회사의 지분을 37.9%를 인수를 했고요.
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본격적인 유아용품 시장으로의 확장을 좀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작년 그 뿌레베베 실적 뭐 추정치는 매출액이 약 한 200억에 영업이익 10억 정도 수준이고, 현재 이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, 뭐 싱가포르 같은 국가에 약 한 12개 국가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특히나 이제 이 뿌레베베는 이제 중국의 지사를 설립을 해서 영업을 좀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특히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영유아용품 시장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버링아웃 세대라고 하죠. 예. 80년대생 뭐 이 분들의 이제 소비가 증가를 하고, 뭐 앞서 말씀드린 그 중국의 그 산하 제한 폐지 정책과 맞물려서 그 유아용품 시장 성장에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유모차, 카시트 이런 거를 구입을 하실 때 뭐 베이비 페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, 예. 거기가 이제 주요 유통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이제 그 삼천리 자전거 그 동사의 그런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어떤 뿌레베베의 그런 뭐 유모차나 카시트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 공략이 좀 가능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요. 또 반대로도 또 이제 중국 유모차, 카시트 시장을 공략을 할 때 또 이제 반대로 그 삼천리 자전거의 뭐 모디나 샘트라이크 이런 예.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렇게 시너지를 내면서 그 국내와 그 중국의 모두 그 사업 기대감이 좀 점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중국 시장에서 그 삼천리 자전거의 어느 정도 인지도나 이미 좀 확보한 시장이 있나요? 예, 이미 좀 인터넷 온라인 롤로 지금 팔리고 있고요. 예. 뭐 이미 뿌레베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중국 진출이 되고 있어서 예. 이제 사실상 좀 어느 정도의 이제 브랜드 뭐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필요하겠는데, 아직까지는 지금 매출 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큰 수준은 아닙니다. 예. 다만 이제 그 회사에서도 뭐 지금은 이 정도 수준이지만은 향후에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뭐 유아한테는 돈을 아끼지 않는 그렇죠. 그런 지갑이 8개라. 예, 그렇게 뭐 8포켓 얘기 나오고 있는데,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대중을 그렇게 타겟으로 한 그런 것들은 아니고, 예. 아마도 뭐 이제 좀 소비력이 있는 그런 어떤 하이엔드급 시장을 좀 공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. 뭐 특히나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 뭐 카시트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익숙치는 않습니다. 네. 뭐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적으로 아예 이제 그 유아들의 그런 안전을 생각해서 의무 장착 뭐 이런 게 예. 있는데, 아직까지는 그런 얘기는 중국에서는 들리지는 않고 있는데, 그렇게 해서 뭐 삼천리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자전거 사업을 뭐 수십 년간 오래 이렇게 해온 상황에서 이제 어떤 유모차 이런 것들도 시장을 이제 크게 본 것 같고요.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이 회사도 지분을 인수를 했고,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충분한 시너지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아마 이제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풀 라인업을 좀 예. 갖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참고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, 저도 이제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중국 자전거 진출, 예. 자전거 시장의 진출은 어떠하냐,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는데, 저도 이제 회사 담당자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, 사실상 그 중국의 자전거 시장은 좀 거의 저가의 네. 그런 걸로 많이 이제 되어 있다고 합니다. 그 우리나라랑 가장 큰 차이점은, 우리나라는 자전거 시장 자체가 뭐 좀 고장 나면은 이제 가서 고치고 뭐 이렇게 네. 또 이렇게 사고 이렇게 되는 분위기인데,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한 대가 뭐 작게는 2만 원, 3만 원부터 굉장히 저가네요. 굉장히 저가라고 해서 네. AS라는 개념 자체도 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장이라고 하고요. 뭐 그렇게 해서 그냥 저가 자전거를 사고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, 네. 이런 그 자전거 자체가 만약에 삼천리 자전거의 브랜드를 가지고 중국에 가면은 오히려 그 브랜드 가치의 하락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, 그런 것들은 꼭 삼천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전거 업체들도 좀 중국 시장에 아직 진입하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또 봄을 맞아서 기대되는 삼천리 자전거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. 자전거 사업으로 안정된 실적, 꾸준한 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유아용품 시장도 진출하면서 중국 모멘텀까지 기대된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. 오늘 스몰캡 관심주로 삼천리 자전거까지 짚어봤습니다. 오늘 함께해 주신 이 윤정선 현대증권 포트폴리오 전략팀 최기윤 연구원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